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4주차 1강 사이버 강의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의 개념. 두 번째,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원의 요구 개념. 세 번째, 교육적 차원의 요구의 개념. 끝으로 네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의 필요성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의 개념입니다. 자, 요구, 무엇이 결여되어 있거나 가행된 상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배가 너무 고픈 것도 결여됐으니까 당연히 요구가 작동하겠지만은 음식이 너무 강하게 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자,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요구가 작동을 하죠. 우리 이런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균형 상태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요구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무엇인가의 결핍 상태. 이게 결핍이란 게 뭐 심리적으로 결핍이 됐든 정서적으로 결핍이 됐든 뭐 육체적으로 결핍이 됐든 이런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자, 요구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을 요구를 한다. 자, 고시카에서 요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잠깐 보실까요? 자, 원하는 상태가 이제 배가 완전히 찬 상태, 이제 배고픔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100이라 했을 경우, 내가 현재 상태가 50 정도 배가 고프는 그런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요구란 것은 원하는 상태와 또 현재 상태의 어느 갭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배고픔에 대한 요구는 50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수량화 되는 개념을 우리 모든 요구를 수량화 숫자에서 나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의 개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원의 요구 개념을 전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는 개인 안에서 생겨나는 결핍이나 가인형상이 원인으로 발생한다. 많이 부족한 것도 요구 상태지만은 오버되는 것도 가행 상태도 요구 상태가 됩니다. 이는 유기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인이 된다는 거, 뭔가 행동의 이제 원인으로서 요구가 작동을 하게 되죠. 생물학적 요구입니다. 생물학적 요구는 신체적, 유기체적, 1차적인 욕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욕, 배설욕, 수면욕, 성욕, 휴식에 대한 욕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우리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 유기체가 본능적으로 표현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집을 갖고 싶은 것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휴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1차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심리적인 욕구는 이제 2차적인 생물학적인 요구가 1차적인 요구를 했을 경우
심리적인 요구는 2차적인 요구로 정서 요구, 사회적 요구, 자아적 요구로 구분합니다. 정서적 요구는 아까 우리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안 좋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안정감을 찾으려는 거, 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서는 이제 회피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요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요구는 뭐 애정과 뭐 소속감, 그리고 뭐 독립하는 것도 그것도 요구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요구고, 뭐 참여하는 것도 요구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하는 것도 다 이제 요구가 이제 사회적인 요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아적 요구는 좀 차원이 높은 요구죠. 자아 실현이라든지 성공 이런 것들을 자아적 요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생물학적인 요구와 심리적 요구에 대해서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 위계 이론을 통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원의 요구 개념을 메슬로우는 욕구 피라미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다른 시간에서 여러분들 공부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식욕, 배설욕, 수면욕, 성욕, 휴식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겠죠. 아주 1차적인 욕구, 다음은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공포나 무질서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뭐 안전의 욕구, 뭐 안녕의 욕구 같은 말입니다. 3단계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1단계, 2단계 욕구는 잘 충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법과 제도가 많이 정비되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 3단계가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단계는 이제 3단계에서 우리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관계 문제인데요. 가족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하고 관계, 가족 관계에서 나는 그런 관계 문제인데 가장 1차적으로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어, 이제 집단이 가족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에서부터 애정과 소속감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경우 밖에 나와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또 학교에서 뭐 교사하고 관계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러한 이제 법과 제도도 우리가 잘 정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정말 애정과 소속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3단계의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욕구의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4단계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뭐 공경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자아 실현의 기본적인 욕구, 뭐 결핍의 욕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단계가 차원이 굉장히 높은 욕구죠.
뭐 존중도 중요하고 애정과 소속감도 중요하지만은 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구가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단계 욕구는 이제 성장의 욕구라고 그렇게 하고 뭐 존재감의 욕구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존중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뭐 기본적인 욕구, 뭐 결핍의 욕구라 그러면은 성장의 욕구, 존재감의 욕구는 뭐 존재 욕구, 뭐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슬로우가 생물학적인 차원과 심리학 차원의 우리 인간의 이 욕구를 위계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단계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를 느끼고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우리 청소년 지도자로서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적 차원의 요구 개념입니다. 교육적 차원의 요구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원과는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의 요구는 학습자가 미래에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현재 상태의 격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능력과 바라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교육적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교육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현재 능력이 뭡니까? 현재는 영어 뭐 시험에서 현재 능력이 8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바라는 능력은 뭐 90점이다. 100점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교육적으로 성취해야 될 교육적 가업에 대한 현재의 능력과 바라는 능력의 차이를 우리는 교육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가 영어를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내가 바라는 능력인데 현재의 능력은 50점. 그러니까 그 100점과 50점의 차이, 그게 이제 교육적 차원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꼭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요구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교육적 차원의 요구 개념을 도시화된 내용을 통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도 청소년이 교육적으로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 그 차이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교육적인 요구라 그럽니다. 미래의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뺀 내가 100점 영어를 100점을 맞기 원하는데 현재 이제 뭐 60점이다. 그러면은 그 격차, 그 갭을 교육적인 욕구를 통해서 충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욕구를 다시 인식의 요구와 기속의 요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식의 요구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가 100점을 맞으려면은 40점이 부족하다.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식의 요구 하나 종류가 이제 결핍의 욕구인데 스스로 나의 결핍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요구를 채워나가는 게 결핍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의 욕구도 이제 스스로 어, 내가 중학교 1학년으로서 또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가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업들을 내가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성장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욕구는 학습자, 즉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이 부족한 결핍에 대한 것, 또 성장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요구를 충족해 나가는 게 인식의 욕구고, 자, 기속의 요구는 인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부 기관에서 뭐 선생님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요구, 너는 영어를 최소한 80점은 맞아야 돼. 이런 자격 기준을 갖춰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방적인 요구, 너는 영어가 지금 40점이 모자란데, 그 40점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든지 예부 전문가가 진단을 해주고 처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처방적으로 어, 이제 필요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처방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인식의 요구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식함으로써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고 이제 기속의 요구는 이제 기속한다는 게 일부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그 요구가 발현 주체가 나 스스로가 아닌 일부 기관이나 일부 선생님, 일부 지도자에 의해서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게 기속의 요구입니다. 기속의 요구는 기본적 요구와 처방적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인식의 요구, 학습자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필요하는 무엇인가를 이제 인식함으로써 발현한다는 거, 결핍의 요구, 학습자가 스스로 충족되지 않는 결핍 요소를 무엇인지 인식함으로, 나는 지금 영어를 이제 40점을 더 맞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부족한 부분, 결핍을 채워나가는 게 그 스스로 인식하는 게 이제 결핍의 요구고, 성장의 요구는 이제 스스로가 자신의 이제 발달 가업, 그러니까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발달 가업이라는 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중학교 1학년으로서, 2학년으로서, 3학년으로서, 또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의 그런 가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장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나라는 거, 결핍의 요구와 성장의 요구는 인식의 주체가 스스로이고, 근데 기속의 요구는 요구가 일부 주체, 발현 주체가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도자가 너는 100점을 맞아야 돼, 너는 80점을 맞아야 돼, 자격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노력하는 게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처방적인 요구, 너 수학 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니까 너는 점수가 이렇게 모자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하고 필요한 것을 이제 처방해 주는 거죠. 이제 도움을 주는 영어 점수가 이렇게 모자라니까 얼마만큼 공부를 과외를 더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는 게 처방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차원의 욕구를 크게 인식의 욕구와 기속의 욕구로 나눈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정보 획득입니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태와 문제와 요구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그냥 사변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정보 획득이란 것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요구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얻는 거, 정보 획득인데, 자, 이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획득된 정보는 실증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획득하고 두 번째, 그 정보가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조사 방법과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라든지 조사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 요구를 객관적인 자료, 우리 그걸 데이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 시키는 게 청소년 요구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청소년 중심의 비전 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 너무 당연한 얘기죠. 청소년의 요구와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욕구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 비전을 그 기관의 그 단체의 사업 비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요구 분석은 홍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러한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요구 분석이 실제 홍보와 마케팅 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요구 분석 과정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기관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홍보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된다는 거.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주차 1교시 학습한 내용 간략하게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의 개념에서 일반적인 이제 요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무엇인가의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요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는 상태와 또 바라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의 그 갭을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물학적, 심리적 차원의 요구의 개념은 이제 생물학적인 요구는 우리가 1차적인 요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유기체적, 1차적 요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식욕, 배설욕, 숙면욕, 성욕, 휴식에 의한 요구 등이 포함되고, 자, 2차적 요구는 심리적으로 요구로서 이제 정서적인 것,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에 이게 정서적 요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서 균형을 유지하라는,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서적인 요구죠. 사회적인 요구,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이 사회적인 요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명예를 갖고 뭔가를 이뤄 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사회적인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아적인 요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아 실현의 요구라고 얘기하죠. 생물학적, 심리적 차원의 요구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1차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를 5단계의 욕구 피라미드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뭔가 불편하고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무질서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3단계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 그랬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굉장히 증가되는 시기인데, 이 증가되는 만큼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친구들이나 기타 다른 인간관계를 통하여 소속감을 느낍니다. 물론 가정에서 소속감이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친구 또한 또래 집단 관계에서도 소속감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소속감이 이 애정과 소속감이 잘 충족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 3단계 욕구가 원활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쟁적인 사회 구조와 또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 지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4단계 존경받고 싶은 존중의 욕구가 있고, 매슬로우는 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이제 기본 욕구 또는 결핍의 욕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5단계에서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성을 가진 사고 능력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아 실현 욕구를 최상위 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요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인식의 요구와 기속의 요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습자 자신이 필요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함으로써 발현되는 요구가 인식의 요구인데, 인식의 요구는 다시 결핍의 요구와 성장의 요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충족되지 않는 결핍 요소가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것, 그래서 결핍의 요구고, 내가 학습 능력이 이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게 결핍 욕구고, 성장 요구는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시기별로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다 발달 가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요구가 이제 성장 요구이고, 결핍 요구와 성장 요구는 인식의 주체가 이제 학습자 자신, 청소년이란 거죠. 기속 요구는 요구의 발현 주체가 이게 전문가나 교사, 청소년 지도사에 의해서 요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속 욕구라 그러는데, 기속 욕구는 다시 규범적인 요구, 처방적 요구. 규범적 요구는 너는 100점을 맞아야 돼. 너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 돼. 너는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규범적인 요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처방적 요구는 너는 지금 100점을 못 맞았으니까 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너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처방적인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적 차원의 요구 개념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의 필요성. 자, 왜 요구 분석을 하냐 그 얘기죠. 정확한 정보 획득을 하기 위한 겁니다. 청소년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요구와 분석,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머릿속으로만 그냥 사변적으로만 청소년들이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 그런 조사 방법을 과학적인 객관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 우리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획득을 하는데 그 획득된 정보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의 필요성, 청소년 중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기관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된다는 것. 직접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요구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 기관의 담당자라든지 청소년 땡땡 수련관 가서 수련관에 가서 요구 조사에 응함으로써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보와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네 가지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OX 퀴즈 보겠습니다. 개인 안에서 생겨나는 결핍이나 가인 형상이 원인으로 요구가 발생한다. 이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충동 또는 동인이라고도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 매슬로우 욕구 이론 단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3번, 교육적 의미의 요구는 학습자가 미래에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태야. 학습자가 처해 있는 현재 상태의 현재 상태 사이의 격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말한다. OX 퀴즈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원의 요구의 개념 설명드렸고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요구의 개념 설명드렸고 끝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